피부 톤의 변화,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미는 주범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잡고 같이 잡아줘야지 기미의 재발을. 이 피부 톤의 변화,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미는 사실 우리 피부과 의사들한테 굉장히 숙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호르몬의 영향, 여성 호르몬과 자외선이 주범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폐경 이후에도 기미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분들도 있어서 노화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미가 이제 호르몬만의 영향이라면은 폐경 이후에도 많이 좋아져야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말씀하신 이제 노화도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화된 섬유 아세포들과 이제 혈관 내벽 세포라든지 이제 기저막층의 이제 세포들이 기미 발생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듀얼 토닝이라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즉 멜라닌도 잡고 기저층에 노화된 세포들을 같이 잡아줘야지 기미의 재발을, 왜냐면 이게 계속 재발하는 게 저희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같이 잡는 시술을 하고 있고 요즘 뭐 피코토닝도 있던데 그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노세컨드 단위 조사 시간을 갖고 있는데 피코세컨드로 조사 시간을 짧게 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한 번에 나면 피크 파워가 올라가면서 좀 더 빠른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늘 설명을 드리지만 기미는 세게 치료하려면 안 된다. 오히려 썩내서 더 올라오니까 살살 달래서 멜라닌만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게 레이저 토닝입니다. K-메디칼이 자랑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 레이저 토닝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게 피코토닝 이고 그게 이제 멜라닌을 없애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거기 플러스 탄력까지 이제 밑에 층을 리프팅 시키는 그런 탄력이 아니라 기저층과 진피층의 노화된 세포들을 이제 되돌려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피층으로 타겟을 해서 피코토닌과 같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진피 조직 내에 있는 섬유세포나 노화된 혈관 내피세포 이런 거를 좀 강화시켜주고 표피하고 내피 그 진피 그 사이에 있는 기저막이 그게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느슨해지고 이렇게 처지고 이런데 그거를 개선한단 말이죠. 그걸 뭘로 개선하는 거죠? 초음파나 고주파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주파와 초음파가 이제 교대로 나가면서 진피층에 이제 좀 더 환경을 개선해주는 이제 시술을 하고 있고 미라제 토닝이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요. 미라제 미라젯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크린 미라젯을 피코토닝을 할 때 이제 같이 해주는데 물론 이제 넣는 성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시크린 미라젯이 어떤 콜라겐 감소나 진피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백 쪽으로 좀 더 개선시켜주는 물질을 넣어서 같이 해줬을 때 피코토닝을 3번 했을 때에 보이는 그 효과보다 더 빨리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 병원의 직원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신 게 뭐죠? 이분이 이제 미라제 토닝을 하신 겁니다. 이분도 이제 주베룩을 쓴 거고요. 미라제 토닝을 할 때 이제 주베룩과 또 미백에 도움되는 성분을 같이 조합을 해서 했을 때에 피코 토닝만 했을 때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고 또 빠르게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미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레이저 토닝,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피부 진피층 개선, 환경 개선하는 그런 거 플러스 이 주베룩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치료하면은 좀 더 진일보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40, 50대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노화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그 추천 시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해도 이 노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5년, 10년 앞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또 노화가 진행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집에서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인성 노화, 나이 드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외인성 노화, 외부적인 원인을 좀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자외선이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면 평생 트럭 운전을 하신 이분 보면 자외선을 늘 봤던 창쪽은 저렇게 노화가 심하고 반대쪽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는 SPF는 50 이상 되는 거 늘 바르셔야 되고요. 그걸로도 사실 타거든요. 집 표면에 내려오는 90% 이상의 자외선이 UVA인데 UVB만큼 이렇게 효과적으로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도 좀 까맣게 살짝 그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막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자외선 차단 마스크 요즘 뭐 골프 칠 때 많이 쓰시는데요. 등산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양산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외선 차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담배가 그 한 2.5배 정도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떨어뜨려서 그런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지 않나 싶어서 금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우리 정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이제 많은 성분들이 알려져 있어서 보통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뭐도 좋다고 뭐도 좋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비타민 A, B, C, D, E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A, B, C, E가 바르는 걸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이제 레티놀 성분, 레티노이드 성분,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 증가에 도움이 되고, B3가 이제 나야시나마이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고 미백 기능. 그 미백 기능. 보통 미백 기능성에 들어있는 게 나이세나마이드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C와 E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르는 게 좋은데 단점으로는 이게 다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예민한 피부인 경우에는 발라서 붉거나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있으시면은 중단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바르시면 이제 40, 50대의 콜라겐 감소를 집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네. 네, 네. 비타민 D 빠졌어요. D는 이제 먹는 약인데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는 것을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나 이런 질환의 그런 장벽 개선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이 40, 50대 이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많이 떨어져 있는 수치고, 그 다음에 또 자외선 차단 말씀하셨는데, 그 UV에 의해서 이제 손상받은 피부 DNA가 이제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외선 차단하면 역설적으로 이게 비타민 D 생성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복용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피부과 의사가 이게 피부가 생명이라서 열심히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할 때 비타민 D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얼마 전에 주사도 맞았어요. 주사도 있죠. 그게 뭐 3개월에 한 번 맞는 게? 먹는 약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비타민 주사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네. 자주 봐주셔야 돼요. 오늘은 40대, 50대에 추천드리는 시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20, 30대, 또 60, 70대에 필요한 시술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